맨끝줄 소년. 아하, 재밌지. 넷플릭스 딸 너무 잡다. 나는 좀 마지막에 진짜 힘이 확 빠지더라. 왜? 이게 어쨌든 야, 그거 스파하면 어떡해? 나 4화까지밖에 안 봤어. 아, 야, 아니야, 괜찮아. 나 스포 좋아해. 갑자기 긴장되네. 긴장 안 하고 왔는데.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나다나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찾아오냐면은 어허. 2명의 친구들이 우리 동아리를 찾아오는데 이상하게도 둘 다 조폭. 야, 근데 왜 맨날 내가 너한테 이거 설명해야 되냐? 아 뭐 설명이 아니고 뭐한테 맡겨진 거잖아. 아니, 내가 맨날 다 짜오고 내가 너한테 설명하고. 아니 병자 아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받네. 병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오는 친구들은 둘 다 조폭이라고는 하는데 한 친구는 뭐 병원에서 그렇게 불렸다는 얘기도 있고 한 친구는 뭐 옛날에 뭐 조직에 몸담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약간 좀 조심조심하면서 오늘 토크를 한번 해보자고. 좀 안 건드리게 좀 이렇게. 다음 주에 네가 짜와라 그리고. 나 짜볼게. 미안해. 들어와 친구들아. 반갑다. 안녕. 하영아. 안녕 혜인아. 들어와. 혜인이 오랜만이야. 안녕. 반가워. 아이고 대단하네. 대단하다 야 너. 야. 그래, 자리 앉아. 하영이도. 진짜 대단하다. 우리 리얼로 친구. 우리가 사실 다 친구인데 맞아. 혜인이하고 나하고는 더 유독 더 리얼 친구지. 아 진짜? 혜인이가 88년 4월 1일 예. 생으로 내가 알고 있고 88. 병재도 88년 5월 6일생으로. 5월 6일. 어떻게 지냈어 혜인이 요새? 나 요즘에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어. 곧 우리 작품이 공개되니까 열심히 또 홍보하고 있지. 그러고 있어? 어제도 홍보하고 오고. 아 어제도 했어? 아 그랬구나. 하영이는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좀 어떠니? 우리 동아리방 되게 오랜만이잖아 너. 나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나단이랑 병재랑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행복해. 아니 너무 고마워. 맞아 하영이 말투가 이랬었었다 이제 기억이 나. 이제 기억이 난다. 아 맞아. 아 근데 참교육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들었는데. 아 창규 그 보다가 이제 나도 병재랑 내적 친밀감이 진짜 많았거든. 내가 병재 짤들을 많이 모았었어. 보니까. 맞네. 근데 병재도 하영이랑 이제는 친구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걸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혜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참교육 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하영이를 뭐 예전에도 뭐 봤긴 했지만 이게 설정이 부딪히네. 아무튼 그러긴 했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작품마다 다 나오는 거야. 거의 맞아, 넷플릭스의 맞아. 딸이라고 해도 될 항상. 정도로 참교육, 중증외상센터, 사냥개들에서 깜짝 사냥개들에서 잠깐 나왔고 나왔고. 또 월간 남친에도 나오고 맞아. 친구 같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서 언급이 됐었어. 여담이지만 저희 이희담 배우님도 기다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거에서 하반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작품에서 배워가지고 또 한번. 아 근데 굉장히 잘한다. 야, 근데 너는 어디까지나. 그래. 안에서 귀여워. 긴장된다고 나 너무 하더니 무서워서 도망가고 나 지금 싶어.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편하게 계속 진짜 편하게. 왔다 아니야, 갔다 하고 괜찮아. 있는데 어쨌든 그럼 혜인이 좀 적응할 시간도 주는 겸 해가지고 너희들이 처음에 우리 동아리 들어왔을 때 썼었던 입부 신청서가 있는데 기억나 옛날에 썼던 건데. 요거를 하나하나 좀 기억나. 살펴보도록 할게. 혜인이가 낯가림 없는 내향인이라고 본인 성격을 얘기를 했네. 낯가림 없는 향이는 뭐야? 뭐 내향인이긴 한데 사람 대할 때 낯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나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내향인이고 내성적이라고 하면 아 말도 없고 좀 재미없고 진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내향인 안에 되게 많아. 그치 내향인인 사람 중에 말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 그치? 뭔지 알지? 맞아. 완전 그런 스타일. 혜인이 그런 스타일이야? 내 향이 중에 말이 많은 스타일. 좀 친해지면 친해지면은 혜인이가 또 강점이 본인이 강점이라고 써온 게 사고의 유연함이래. 사고 유연함? 뭐 그래 좀 약간 갇혀있거나 막 그렇진 않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너한테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막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 고민 상담도 좀 의뢰 하는 편인 것 같아. 공감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아, 공감 되게 잘해. 그래. 혜인이 T인데 되게 사회화된 T라서 공감 되게 잘해. 그 낯가리 내향인인데 낯가리고 T인데 또 사회화된 T여가지고 공감도 잘하고. 나다니가 뭐 약간 고민 상담할 거 있나? 아 그러면 다 공감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공감.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좀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 누구?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뭘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자기 여행 가야 되는데 전화해서 그러니까 원래 연락을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아. 근데 본인이 필요할 때 그런 애도 그때 있어. 말투 스트레스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게 조금 좀 언짢을 때가 있어서 끊어야겠지? 서운하다. 그치? 아니 중요한 거는 나단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연락이 오기 전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락 오기 전에 생각 없었어 그 친구에 대해서. 친구라고 생각을 본인이 안 하고 있네 이미.
아 그래? 사실 여동생이라서 생각을 사실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가족이잖아. 아니 무조건 공감해준다며. 근데 끊으라고 했으면 이제 가족의 연을 끊을 수 없는 거니까. 혜인이가 이루고 싶은 꿈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이라고 썼어? 사실 그 누구나. 그거 그치, 그치. 누구나. 근데 요새 우리가 조금 우리 나이 대에서 약간 또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해. 건강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치 이제 곧 마흔이니까. 야 근데 미안 우리끼리 미안. 야 어떻게 우리 마흔이냐 이렇게 귀여운데? 그러니까 39, 38, 39이야. 나 애기야. 나 미안해. 마흔이 말도 안 돼. 믿기진 않는데. 그지? 잠깐 건강 쉬는 좀 약간 시간이라서. 유독 신경. 받아들여야지 이제. 어쩔 수 없어. 유독 신경 쓰는 건강 포인트 같은 거 있어? 바로 넘어가는데? 아니 너무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좀 하니까. 민망하지. 진행 요정. 아니 그 잠깐만요. 유독 신경 쓰는 포인트? 너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셔. 진짜 중요해.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자고. 잠 잘 자고. 하영이 거 한번 봐볼게. 하영이가 요즘에 외향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에 좀 너무 혼자 있고 싶고, 막 얘기를 안 하고 싶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이인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 하고 있어, 요즘에. 근데 이것도 짤로 도는데 진짜 내향인들은 내가 외향인인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맞아. 진짜 나도 외향인들만 그거 봤어. 내가 혹시 내향인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도 그거 봤어. 그치, 뭔지 알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백화점이었나 어디에서 이제 어떤 외국인 분이 나를 알아봐 주신 거야. 스몰토크 한 15분 했어. 그거 어떻게 그러지? 이 고민을 그러니까 뭐 한국에 어떻게 왔냐, 뭐게 되는지. 뭐 여기 가봤냐, 음식 뭐 좋아하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아니 성격이 뭐 너무 털털해가지고 회사에서 힘들어하신다고 매니저님이 잠을 줄이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도 어떤 포인트에서 그래? 어떤 포인트? 너무 이렇게 막 빵 터지고 하면은 이제 기사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이빨이 다 보인다거나 이제 그러면 조금 회사에서 힘들어하시지. 기사 사진마다 다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거의 목젖이 보일 정도로 이제 웃어버리니까 요즘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하영이가 아직 예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난 옛날 봤던 게 관찰 예능 그 이제 음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맞아. 아예 카메라 감독님하고 완전 딥클로즈업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막 계속 대화 나누고 막 하더라고. 맞아. 나도 거기서 치아 좀 많이 봤었어. 그 앵글에서. 맞아. 그래서 지금도 되게 여기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네. 빨리 가리려고 요즘에. 목젖 가리기. 하영이가 공포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나 진짜 못 봐. 무슨 말이지? 진짜 공포영화를 진짜 못 봐서 다 같이 보고 싶어. 같이 보는 건데? 같이 보면 재밌는 것 같아. 어떤 작품들 이를테면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거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 힘들잖아. 혼자 보면 막 너무 근데 어떤 기회가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무서운 걸 봤는데 또 재밌는 거야. 같이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친구들의 어떤 놀라는 그런 리액션들도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구나. 같이 이렇게 좀 재밌게 엔터테이닝으로 볼만한 것 같아. 나는 근데 친구들 같이 봐도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서 보고 나가잖아. 나 거기서 또 시작이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해. 그래서 방문 다 닫고 막 혼자 말로 나와 막 이러고 맞지. 그거 알지.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너 있어? 이런 거 막 하게 되니까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다 겁이 혜인이도 좀 겁이 나는 공포 영화 못 봐. 못 봐? 진짜? 안 봐. 최대치가 어느 정도야? 그냥 안 봐. 시도를 그래 안 뭐하러 하는 봐? 나는 귀신 나오는 걸 못 봐가지고 아예 보면은 계속 악몽을 한 일주일 동안 꿔서 몸까지 가구나. 그걸 굉장히 힘들어. 잠 못 자니까. 모든 상상 다 하잖아.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감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상상 다 하게 되니까. 하영이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재밌게 본 작품이 되게 많네. 많아. 많이 봤어. 멋진 신세계, 모자무사, 모자무사. 지옥에 떨어집니다. 비프 시즌 1, 참교육,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장송의 프리랜. 여기 있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생겼어. 뭐야? 맨 끝줄 소녀. 재밌지. 넷플릭스 딸답다. 나는 좀 마지막에 진짜 힘이 확 빠지더라. 왜? 이게 어쨌든 야, 그거 스파하면 어떡해? 나 4화까지밖에 안 봤어. 야! 아니야, 괜찮아. 나 스포 좋아해, 괜찮아. 근데 고마워. 아직 마지막은 몰라.
이게 또 얽혀. 그치 영재야? 이야기 또 뒤에 있잖아. 뒤에 또 몰라 나는. 없어 몰라. 아, 있는 진짜. 거지. 이해 알았어, 있어 알았어. 너 보는 하영이 진짜 알았어. 보는 중이었어? 나 진짜 4화까지 봤는데. 너 너무 큰 진례를 했다. 아, 근데 다 아니야, 봤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그거. 괜찮아. 스포 당했어. 와,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듣고서 얘기를 했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아니야, 진짜로. 고마워. 아. 아니야. 남은 거 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영이? 다 본 거 같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하영이 요새 빠진 게 슬라임 쪽에 좀 빠졌어? 맞아. 뭐? 나 왁구랑 슬랑이에 빠졌는데 진짜 인기더라 그거. 너희들한테 주려고 선물을 갖고 어머나! 왔어. 정말. 잠깐 갖고 와도 될까? 너무 고맙지. 이거 엄청 인기 많더라고 요새. 엄청 말만 인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 잠깐만. 자, 여기서 원하는 와. 거를 고르면 돼. 난 제일 큰 거. 여기. 귀엽네. 나는 요거 할게. 요거 해볼게. 응. 아 이게 왁구야 요거? 응, 맞아. 이 왁구랑 슬라임이랑 다른 거야? 이거를 왁구를 하면 슬랑이가 돼. 아. 슬라임이랑은 다른 거야? 슬라임이랑은 좀 달라. 슬라임은 그 여기 껍질 같은 게 없고 슬랑이는 맞아. 예쁘신가? 그렇게 부시면 돼. 맞아. 촬영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이걸로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부시면서 좀 스트레스 푸는. 이거 되게 맛있게 이런 거야. 생겼다. 그러네 색깔이 좋네. 초코바나나 느낌. 그러네. 예쁘네 괜찮네. 야 기분 좋다 이거. 나 이건 처음 해보는데. 이건 근데 안 찢어져? 진짜 세게 하면 찢어지기도 아, 하더라. 그래?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찢어지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아빠 같은 질문이었다. 너 기분 좋네. 이거 좋다 그치? 좋다. 이거 그냥 우리 계속 하면서 대화하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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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려놓고. 그래. 아니 골 때리네 이거. 처음 해봐? 이게 굉장히 약간 묘하지. 심취하게 되는데. 계속 하게 돼. 아니 이게 좀 뜬금없긴 한데 하영이가 무에타이 고수라고 얘기 들었는데 야 그게 요거 뒤에 붙는다고? 그래. 너무 뜬금없긴 한데 뭐가 또 부수는 무에타이 거니까. 고수라며?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이야? 소문이야? 아니야,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정말이야? 이야기였어. 왜 근데 그런 근데 왜 소문이 그게 났지?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나도 아직 그 출처를 모르고 있어. 진짜? 아 그럼 뭐 비슷한 격투기도 해본 적이 없어? 전혀 없어. 왜 그랬을까? 왜 그냥 키가 그랬어? 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좀 오해하셨나? 좀 잘 싸우게 생겼나? 잘 모르겠어. 키가 크고 또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오늘 만약에 뭐 치마 입고 오지 않았으면 나다니가 한 대 맞아볼까 뭐 이런 얘기 나도 나누기도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긴장 풀게, 아니야. 긴장 풀게.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아니 또 소문했는데 여군 장교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거는. 그래, 맞아. 그런 맞아? 일도 있었어. 오빠 몰랐어? 여군 장교? 옛날에 그거는 내가 출처를 알았어. 뭐야? 그 우영우가 한참 이제 좀 인기가 생겼을 때 나무 위키에 어떤 분이 잘못 이렇게 된 정보를 적어 놓으신 거야. 여군 육군 장교 출신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약간 인스타에 이제 퍼지면서? 퍼지게 되면서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퍼졌어. 왜냐면 그 우영우 때 신부 역할 맞아. 결혼 시간 그거 하면서 그때 좀 약간 얼굴을 더 알리기 시작했으니까 맞아. 계속 기사 나고 그랬구나. 여군 장교는 아닌 걸로. 그것도 전혀 아니야. 아 그래? 근데 다 왜 그러네? 근데 그 무에타이 소문 보면서 이참에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은 안 했어? 생각 많이 했지. 했어? 많이 배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아직도 그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액션을 꼭 배워보고 싶어. 근데 팔다리가 길어서 액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워보고 싶어. 아니 하영이가 뭐 여군 장교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것처럼 또 혜인이도 또 제복 잘 어울리는 걸로 유명하고 나랏밤 룩이라고 하나? 맞아. 그러니까 뭐 군인, 경찰, 나중에는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는 좀 다른 종류의 그거 나랏밥이긴 한데. 나랏밥이지. 소지가 주는. 법무부에서 입혀주는 옷인데 아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는 두 종류의 그 두 개 입었지. 복을 입었네. 군복이랑 맞네. 죄수복을 입어가지고. 아니 또 혜인이가 또 그거랑 또 약간 비슷한 계열의 얘긴데 증삼이남으로 또 유명해요. 진짜. 맞아. 나 여권 사진 봤는데 그냥 저더라. 너무 멋있더라. 아니 이걸 뭐 굿즈를 만든 적이 있어 증사로? 뭐 이렇게 팬분들한테 이제 팬 서비스 하려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팬이어도 갖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이러려고 준 거구나. 이거 민망할 때. 민망하니까 이거 막 쭈그리게 되네. 우리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자. 벌써 색깔이 이게. 이거 근데 사람 미치게 하네. 줄게. 와 진짜 중독성 짱이다 이거. 아니 아까 내가 잠깐 나랏밤 룩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진짜 제복 사진을 우리가 한번 쭉 모아봤어. 군복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사진이 언제야? 저게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드라마를 드라마. 찍었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너가 볼 때? 나는 그냥 군복이 제일 좋더라고.
아, 근데 진짜 군복 저렇게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잘 어울려서. 야, 근데 웃긴 게 되게 약간 우리가 캡처한 걸 텐데 그 복장에 맞는 표정으로 다 캡처가 됐다. 약간 죄수 사진은 표정이 맞아, 좀 맞아. 죄수인 것 같고. 근데 저거 다 너무 내게 웃기다. 입을 때마다 또 마음가짐이 다 달라졌다. 아무래도 그 옷이 주는 또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입었지만 트레이닝복 입으면 그냥 길바닥에 타서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치. 정장 이 슈트 입으면 또 그게 잘 안 되잖아.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옷이 주는 에너지. 느낌으로. 두 친구의 필모가 굉장히 또 탄탄해가지고 그치, 오늘 그치, 저희 그치. 두 친구의 필모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혜인이 필모 먼저 볼까? 많다. 와, 뭐 밥 잘 사준 예쁜 누나부터 해가지고 유열의 음악 앨범 저것도 너무 좋아. 한 페이지가. 여기 또 이따 우리 이야기 나눌 이런 역 같은 사랑도 이렇게 또 있고 엄마 친구 아들 DP 진짜 너무 많다. 봄밤도 있고 하영이 것도 한번 좀 검색해 줄래? 필모 한번. 와, 중증외상센터 이두나 월간 남친 맞아, 이런 역 맞아. 같은 사랑 참교육 최근에 잘 됐던 작품 다 나왔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혜인이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리고 봄밤으로 해가지고 연하남 신드롬을 약간 민망하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민망한데. 이거 필요해? 이거 없어. 손이 지금.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거의 연달아 있지 않았어 그 두 작품이? 이제 밤누나 끝나고 바로 다음 해 바로 봄밤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연달아 그렇게 또 예진 선배님이랑 지민 선배님이랑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타이틀이 감사하게도 생겼던 것 같아. 근데 사실 혜인이가 했던 역할이 막 애교 부리고 이런 역할은 아니기는 아니었어. 하지만은 뭐 특별히 준비했다든지 뭐 포인트를 뒀다는 부분이 있나? 궁금한데? 아니 배우고 싶어. 왜냐면 베테랑 2처럼 할 수는 없잖아 거기서. 그렇지.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오히려 연하남처럼 안 보이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연하남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극 중에서는 이제 밥 잘 사준 예쁜 누나는 연하남이었지만 봄밤에서는 연하남 설정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 약간 뭐 좀 울리고 싶은 상인 것 같은데 나는 혜인이 볼 때마다 가끔 생각하는데 나를?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그거 있거든? 근데 나 뭔지 알아. 약간 뭔지 알아. 괴롭힌다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럴 때 되게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렇지. 그렇지. 잘 우러나는 것 같아. 그런 포인트가 있어. 그 장면이 이제 곧 그 공개될 우리 이런 역 같은 사랑에도 나와. 맞아, 그래? 맞아. 그런 포인트들이 또 그래서 얘기를 한 있어. 거구나. 뭔지 알겠다고. 아니 봄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약국에서 정인이에게 고백하는 씬이라고. 그치, 그때 이제 서로의 속사정을 지호도 고백하고 정인도 고백하는 장면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이제 말 못할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인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있다, 지호 입장에서는 난 아이가 있다. 맞아, 맞아. 충격적인 속내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아니, 하영이가 이제 좀 많은 분들께 본격적으로 좀 눈도장을 찍기 시작하게 된 작품이 아무래도 중증외상센터에서 그 천장미 역할을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품으로 좀 너에게 남아있니? 너무 재밌었지. 그렇게 자유롭게 연기를 해봤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 막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털털한 모습? 이런 거를. 트레이닝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오히려 더 보여줘도 된다고 좀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이런 게 되게 용기가 많이 됐고 되게 자유롭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 하영이가 그리고 집안 대대로 이제 조상분들께서 좀 의사셨던 분들이 맞아, 많으시다고.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설명을 좀 해줘.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아니, 증조 할아버지시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약간 그때는 시작일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역사인데 그건 거의. 멋있다. 언니분께서도 언니도 의사라고 어떤 일 했어. 언니는 내과. 아 진짜? 그게 약간 또 언니분께서도 좀 가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영향 받아서 또 받아서 하시게 된 그치, 것도 그랬던 것 있겠다. 같아. 그치. 너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어? 난 전혀. 가능성도 없었고.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쉽지 않은 엄두도 일이야. 안 냈고 뭐 그냥 언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어. 그거 뭐 촬영할 때 사실 용어들 되게 어려운 거 많잖아, 메디컬은. 그래서 약간 가족분들한테 맞아. 좀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고. 용어 같은 것도 이제 막 이거는 무슨 약인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지 얘기를 하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했고 또 이제 수술 장면이 많았는데 수술 장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일이 없잖아. 못 보지. 아예 어. 없지,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때는 좀 간호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 아니 그 사냥개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병원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맞아. 그때 입었던 의상이 실제로 중증외상센터에서 입었던 의상이야? 아 그대로 그냥 바로? 실제로 사냥개들 2 의상팀이 중증외상센터 의상팀이셔서 그때 이제 내가 입었던 수술복을 똑같이 입었고 그리고 그때 신었던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신발이 양재원 쌤이 신던 크록스였어. 아 이미 뭐 또 측정 다 했으니까 또 바로 입으면 편하지 사실은. 있던 걸 그대로 입어서 그치, 좀 그치. 이렇게 되게 뭔가 재밌었어. 약간 하영이 유니버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 관련된 작품들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네. 혜인이 대표 이제 군복 필모가 또 이제 DP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안준호 그런 얘기를 했었대. 안준호를 흔들리는 청춘을 붙잡으러 가는 또 다른 청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그치. 혜인이가. 왜냐면 탈영병들 자체가 다 어쨌든 적응에 힘들어하고 저마다의 사연 때문에 탈영을 했던 군인들이라 어떻게 보면 군인 아저씨라고 하지만 20살, 21살, 22살 막 이 나이잖아. 솔직히 애기들 우리 나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꽃다운 청춘들이 어쨌든 흔들릴 때 그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게 단순하게 탈영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뭔가 흔들리는 청춘을 잡으러 가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저번에 왔었던 준영이처럼 그냥 나쁜 애도 있기는 한데 말고는 다 약간 좀 진짜 가슴 아픈 사연들이잖아. 진짜 흔들린 청춘이라는 말이 맞다. 윤영이 너무 착하지. 실제로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했었던 역할이 역할이 너무 착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준영이가 이런 역 같은 사랑에 모르겠다. 여기까지. 뭐야? 뭐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실 DP가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굉장히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또 액션 촬영도 굉장히 또 최고지. 많았던 걸로. 네, 액션도 액션인데 DP 시즌 1에서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했던 그 장면들을 정말 똑같이 찍어가지고 PTSD가 와서 촬영. 너 찍는 너도 그랬어? 진짜로. 보는 사람들 다 왔거든 그거 보고서. 근데 또 PTSD 와. 거기 오신 보조 촬영자분들이 몇백 명이 계셨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는 장병들의 가족들. 근데 그 가족분들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막 무도 흉켜안고 막 울고 있고 막 다 각자 진짜 가족들이 온 건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 딱 서 있는데 약간 여기는 지금 촬영이 아니라 진짜 다시 온 건가? 입대를 하는 이때 다시 거구나. 온 건가? 그때 그게 조교 출신의 그분들이었다. 실제로 저기 출신의 배우분들 연기자분들. 연기자분들 너무 목소리랑 그 알잖아. 그 목소리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그 이상한 까는 목소리 있잖아. 그거가 너무 딱 그 옛날에 그 306 부충대가 생각나가지고 성공일 것 같았어? 의정부로. 미안하다. 괜찮아. 계속 미안하다. 그러네. 한국용은 근데 얘기 그만. 그래, 그래. 그 얘기 나오니까 306은 밥맛 없기로 유명한 데야. 그래. DP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그만해. 군대 얘기 그만해. 그래? 얘기 그만해. 다음에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하자고. 우리 따로 하자. 하영이가 이제 월간 남친에서 했었던 역할이 지연이. 맞아. 지연이 되게 적극적이고 막 그런 스타일이잖아. 지연이는 완전 테토녀지. 연애에 있어서 완전 주도적이고 성취한 진취적인 그런 여자. 뭐 좀 많이 셌어. 어나더 레벨이야.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약간의 도전이 있었어. 이 캐릭터, 지연이 캐릭터를 잘 당당하게, 이 당당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약간 진짜 지연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맞아. 엄청나게 맞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전투적이. 연애에서 힘을 얻고 그치. 도파민을 얻는 그치, 그런 그치. 친구야. 반면에 또 이제 이두나에서 맡았었던 그 김진주는 굉장히 좀 약간 소극적인 역할이었는데 요거는 좀 실제는 어때 너라고 비교해보면은? 진주는 좀 나랑 성격이 다른 면이 많았던 것 같아. 실제로? 지연이가 테토녀라면 진주는 완전 애견녀? 애견스러워. 애견스럽고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런 친구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약간 성격도 확실히 바뀌었던 그런가 것 보다. 같아. 이제 작품 하면은 성격이. 말수도 굉장히 많이 줄고 뭔가 목소리 데시벨도 많이 낮아지고 좀 그랬었어. 궁금한 게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까지 얼마나 정도 걸려? 작품마다 다른데 와 그래도 좀 한 걸리는. 두세 달은 두세 걸리는 달? 것 오래 같아. 꽤 많이 가는구나. 꽤 걸려. 더 오래 걸린 작품들도 있고 나는 그정 오빠는 어때? 나도 바로 비슷한 거 같아. 나도 작품마다 다른 거 같아. 근데 베테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래 가가지고 괴로웠었어. 너무 셌잖아 또 역할 그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났지.
일부러. 혹여나 이게 좀 상처 상처 줄까 상처를 봐. 줄수 봐. 있으니까. 그때가 첫 악역이었었나? 빌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럴 거야. 아 그래? 그럼 뭐 결정하는데 또 쉽지 않았겠다. 완전 좀 약간 뭐라 소시오패스라고 해야 되나? 그 베테랑 프로에서. 어떻게 반사회적인 인물이긴 한데 박선우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물론 참고했던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 살인마들을 외국에서 뭐 인터뷰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심리 분석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봤지. 일반적인 사람들과 접근 회로가 아예 다른 것 같아. 아 이거 찍을 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혜인이가 눈이 이렇게 맑고 안광이 예쁜데. 고마워. 아니 해치 때는 약간 이게 안광도 되게 없고. 안광. 어. 그때 뭐 안광이 없는 연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사실 그 안광이 없는 연기는 못하지. 조영 감독님이 있어주셔야지 이거는. 조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치면 안광이 다 생겨. 생기는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아마 또 좋게 표현을 그치. 해주는 것 같아. 베테랑 2도 액션 진짜 힘들었겠다. 나 남산 추격전 그 추격신 그게 힘들었지. 볼 때는 재밌게 봤는데 저거 장난 아니었겠다 싶었어. 그 찍을 때가 영하 10몇 도였거든. 어머나. 근데 이제 새벽이었는데 찍다가 몇 번씩 이제 촬영이 좀 중단되기도 하고 너무 추우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번 눈 치우다가 그냥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또 막 그 동선도 되게 복잡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막 전체적으로 진짜 난도 높은 촬영이었을 것 같아. 보조 출연자분들도 한 500명 정도 아무나, 계셨는데 아무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보출분들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 나 되게 아마추어 같은 질문이라 좀 창피한데 그 계단에서 굴르는 건 진짜 너가 굴른 거야? 그거는 많이 굴러거든 거기서. 그치 그게 이제 아니 되게 아마추어 같은 질문 아니고 그래. 그 비하인드를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그 계단이 특수 계단이었어. 아하.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안전 계단으로 해가지고 약간 왁구 같은 정도의 그렇지. 그래서 라쿠가 뭐지? 왕으로 우리 했던 거.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럼 티가 나지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내가 어느까지는 뛰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구르는 것들은 이제 스턴트 팀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신 스턴트 분들도 굉장히 많은 리허설을 하고 찍었던 씬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오래 남아. 아 이번에 혜인이랑 하영이가 로맨스와 코미디를 아주 제대로 말아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었어. 이런 엿 같은 사랑이라고. 이거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 이게 액센트가 너무 여세. 너무 살렸지? 어떻게 읽어? 너네 할 때? 살짝 이렇게 혀의 힘을 그때는 살짝 빼고 이런 엿 같은 아유 이렇게 그래 어쩔 수 없어. 더 센데? 이런 엿 같은 이게 텍스트로 볼 때는 발음할 때가 엿 엿 같은? 같은 사랑. 야, 어떤 작품인지 한번 좀. 우리 작품은 제목처럼 그 엿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달달하기도 하고 또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어우러지면서 재미와 사랑과 감동과 또 액션까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재밌는 로코야. 그냥 뭐 장르도 뭐 여러 가지가 뭐 로맨스라든지 뭐 어떤 장르들이 있는 장르가 처음에는 이제 로맨스로 시작해서 코미디로 갔다가 코미디로 갔다가 멜로 갔다가 멜로로 또 맞아, 갔다가 맞아. 갑자기 느와르로 갔다가 느와르로 또 갔다가 간다고? 액션으로 갔다가 액션. 왜냐면 느와르는 또 액션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액션으로 갔다가 멜로로 갔다가 멜로로 다시 갔다가 스릴러로 갔다가 이거 뭐 쇼츠야? 다시 멜로로 갔다가 로코로 마무리 되고 로코로 마무리 행복하게 따자잔 약간 맞아. 이렇게 하는 정확한 표현이야. 우리가 예전에 이사랑 통역되나요 할 때 그거 이사통으로 줄여서 부르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이것도 좀 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발음할 때마다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러면 내가 하면 오빠가 해줄 거야? 오케이 이었어? 아싸 뭔데 이게? 뭐야? 이 만들어졌어? 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 우리 이었어요? 이었어? 이었어. 아싸. 아싸. 좋은데? 이었어 라임도 맞고 하는데? 이었어. 이었어. 아싸. 아싸. 잘한다 내가 이었어 예고편을 또 가져왔으니까 어머, 같이 한번 너무 볼까? 궁금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검사 고지원이에요. 검사야. 검사 하나를 묻어야겠는데 네가 해줄 수 있겠냐? 검사는 뭐죠? 기억상실증입니다. 지문 확인도 어려워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남자친구. 분명히 혼칠하다고 되게 괜찮은데? 그 한마디로 엿된 거네요? 나? 오.
최초의 공개. 재밌게 나왔다. 처음에 요거 어떻게 좀 출연 결정하게 됐는지 기억이 나나 두 친구 다? 나는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고 앉는 자리에서 받은 대본을 다 읽었어. 그래? 그냥 뭐야 이러면 다음 화도 너무 궁금하고 또 읽으면서 그 주인공에 대한 애정이 바로 생겨서 그냥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아, 특히 뭐 일부 엔딩에서 도파민이 뭐 터졌다고. 일부 초반 내용도 이렇게 재밌는데 어. 엔딩에서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거야. 도파민이. 어떤 느낌으로? 설레는 느낌으로? 설레는 느낌으로? 심쿵? 심쿵? 일부 엔딩에서? 그래서 엔딩 보면서 헉! 이렇게 소리 질렀어. 읽으면서. 그래? 혜인이도 요거 대본이 계속 좀 뭐 끌리는 재미가 있었다고. 대본이 클래식하면서 코미디가 같이 접합된 그런 대본이 너무 요즘엔 좀 흔하진 않아서 맞아. 그러니까 약간 레트로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레트로 뭐 혹은 뭐 클래식 좀 약간 예전에 우리가 또 많이 또 접했었던 그런 찾는 와중에 또 좋아했었던. 아니 두 친구도 어떤 역할 맡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줄까? 혜인이부터 한번 해줄래? 내가 맡은 이제 장태하라는 인물은 장태하. 원래는 복싱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복싱 코치로 하려고 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몸을 담고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 근데 이제 그런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복싱 코치로 하게 되는 인물인데 기억을 잃은 고은세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그런 남자야. 그러니까 아까 예고편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멋있는 수트 입은 목장도 나오고 약간 좀 꼬질꼬질한 추리닝 입은 모습도 나오고. 근데 확실히 은세는 싫어해. 맞아. 정확하게 봤어. 그래서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줘. 은세는 검사인데 화려한 성공을 쫓는 친구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됐는데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태아의 추리닝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랑 결혼할 사이인 남자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은세는 이제 그 전에 쫓아왔던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으니까 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점점 그 태아가 주는 보호와 사랑과 또 옆마을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 이건 기억상실증 설정이 사실 예전에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난 또 포인트 잡기 되게 힘들 것 같아. 이게 잃기 전하고 잃은 후하고 캐릭터가 좀 바뀌는 건가? 어떻게 성격이나. 갖고 있는 뭔가 기본적인 거는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랑 이거 리딩을 하고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게 지원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묻어있던 아이라면은 기억을 잃게 되면서 정말 순수한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은세라고 생각을 했어. 다시 영어로 돌아간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릴 수도 있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세속적이지도 않고. 조금 있었어. 조금 있긴 조금 한데 이제 남아있어. 나중에 좀 이렇게 변화해. 그건 남아있구나. 조금 있었어. 아직 쉽지 않지, 이거. 사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조직에 몸담았을 때랑 또 이제 복싱을 하고 있을 때도 약간 또 캐릭터 차이를 너무 봤을 것 같은데. 다르지. 뭐랄까 그 말투랑 눈빛도 다르고 옷차림도 너무 다르고. 어떤 게? 옷차림도 옷 입는 거. 옷차림. 헤어스타일이랑 액세서리랑 모든 것들이 뭔지 알잖아. 아예 다르지. 차이가 많이 나는 또 캐릭터였구나. 아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연마을 거기가 어디야? 부진이라는 가상의 도시이고 엿을 만드는 이제 엿을 특산품으로 만드는 엿 공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야. 엿으로 유명한 어떤 마을이구나. 약간 좀 시골인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완전 시골이야.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또 계시고 그 연마을이라는 많지. 곳에는. 아주 보석 같은 캐릭터들이 많지 연마을 안에. 아니 근데 왜 연마을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촬영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맞아. 일본에 로켓 촬영을 갔다 왔어. 왜냐면 태아랑 은세가 일본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 일본에서 만났어. 거기가 이제 엄청 복합적인 장르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액션, 느와르도 있고 또 너무 예쁜 멜로도 있고 그 장면들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 혜인이가 고생 많이 했어. 왜? 아니 일본 촬영은 사실 괜찮았고 일본에서의 분량이지만 그 분량을 한국에서 찍었는데 맞아. 그게 좀 액션이 액션씬이 좀 쉽지가 않았구나. 아니 예고편 보니까 허성태 배우님도 잠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누구랑 연관이 있는 캐릭터 누가 설명해 줄래? 태아가 조직에 몸 담았을 때 내가 모셨던 보스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왜냐면 이게 더 뭔가가 있지만 나쁜 사람이야?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많은 없는 것 같고. 태아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어. 은세는 나쁜 사람이야. 은세한테 너무 나쁘지. 나쁜 사람이야. 너한테 나쁜 사람이야?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 허성태? 내가 지원이가 쫓던 인물이야. 수사를 아하. 하던 인물이야. 그러면 그 검사 하나 묻어야겠다 했나? 뭐 해야 그렇지. 됐다. 그게 그러면은 그게 지원이야? 지원이일 수 있는 거지. 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배우분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러블리하죠. 러블리하죠? 너무 귀여우신가? 되게 이렇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허블리, 너무 허블리. 좋으셔. 허블리라고 허블리, 했어? 허블리. 근데 여기선 약간 지원이 은세를 좀 괴롭히는 역할로. 많이 괴롭히셨어. 아니 우리 대훈이 형님은 또 나오셨어 이제. 너무 재밌잖아. 근데 그냥 똑같은 연기를 하시더라도. 맞아. 완전 지원 투시였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찍었는데 그냥 계속 웃었어. 너무 재밌으니까. 막 애드립 같은 것도 이제 선배님이 만들어서 하신 게 있는데 뭐 약간 그린 계열 막 이런 거 이렇게 점 색깔 할 때 엉덩이도 막 이렇게 딱 빼서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재밌었어. 약간 그린 계열로 조금 달랐는데 글쎄 저분이 그거까지 맞추더라니까요. 아니 하영이가 혜인이한테 뭐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멋있는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맞아. 어떤 부분에서 그래? 촬영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혜인 오빠의 팬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들을 많이 봐왔잖아. 근데 문득 태아라는 캐릭터가 가장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멋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다가 오빠 근데 태아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어. 맞아. 기억나. 촬영장에서. 너도 약간 동의해? 혜인이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장태하라는 인물이 이런 역 같은 사랑 안에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말이 가장 없고. 말이 없고 행동파. 행동파고. 은행파고. 귀여운 모먼트도 있고 귀여워? 은세 앞에서 맞아. 쑥맥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귀엽고.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계속 뭔가 은세는 태아가 남친이 맞는지 계속 의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둘이 사귀었어? 아니 남친 확실해? 기억상실증이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 이거 맞다는 건 아니라. 맞다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남친이 아니야. 사귀었어? 그거. 그거 이제 이거 봐야겠다? 봐야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 사실 오늘 두 친구들이 홍보하러 이렇게 왔으니까 이어사 어떤 로맨틱 코미디인지 한마디로 좀 약간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 하영이는 어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응. 마라맛 사탕이라고 마라맛 사탕. 정했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꾸 생각나는데 달달해. 아하. 도파민. 도파민 오케이. 모든 도파민을 모아놓은 사탕이라고 생각해. 그냥 맵단짠 이렇게 다 있는 마라맛이 나는 사탕. 맞아. 오 좋다. 혜인이는? 우리 작품은 뭐랄까 엿처럼 달달하고 끈적한 작품. 끈적하기도 해? 끈적하기도 하지. 아 그래? 아 나는 이거 지금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연 못 먹거든. 근데 연 진짜 먹으면 날 빠져. 끈적끈적한 게 있구나. 그래. 근데 우리가 또 넷플릭스 동아리잖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다음 편에 리뷰를 해보는 건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뭐 마팔 뭐 이렇게. 근데 술 냄새만 맡아도 약간 취하는 거 알지? 나중에 약간 미안해 이러고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미 취한 상태여. 만취지 그때는.